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별 후에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언제쯤 올까? 아니면 이미 왔을까? 아니면 이미 왔었는데 지나갔는지, 지나갔다면 기회가 또 있을지, 또 연락은 먼저 올지, 아니면 내가 먼저 해야 될지, 연락운과 상대방 현재의 상태, 또 이성관계는 어떠한지, 여자가 생겼는지 남자가 생겼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고 상대방에게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카드까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셔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먼저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타로에서 숫자 6 같은 경우에는 두 분께서 아주 깊은 관계, 막역한 관계, 완성적인 관계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아마 결혼까지도 고려했을 정도로 매우 깊은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문제로 반복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이별의 주된 이유였겠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그게 데이트 비용이나 금전적 문제일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한쪽이 일에 대한 야망이 너무 강해서 너무 바쁘셨다든지, 연애에 그래서 소홀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제3자 때문에 상대방이 친구나 지인과 너무 자주 놀았다든지, 상대방 주변에 우리 1번 분께서 신경 쓸 만한 인물이 자꾸만 거슬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께서 한마디로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다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단점도 너무 극명하게 보여지고 속상한 점도 너무 극명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께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지도 몰라요. 벽을 두고 거리를 두는 시간이 오히려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결과이기도 하니까 지금 재회를 기다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헤어져 있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만나야 서로에 대한 소중함도 더 깨닫고 상대방도 1번 분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어서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서로 배려하는 만남이 가능할 거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후폭풍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이후에 만약에 1번 분께서 그분을 붙잡았던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붙잡은 이후 2주 정도 후에부터 상대방에게는 후폭풍, 미련이 올라오게 될 거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헤어진 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올 만한 우리 1번 분에 대해 떠올리게 될 만한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먼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헤어진 지 1주 차에는 상대방은 조금 뭐랄까 후련한 모습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후련한 모습이 크고 두 분께서 사귀면서 너무 지독하게 지지고 볶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우리는 해볼 만큼 다 해봤다.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은 좀 많이 지쳐서 그런 건지 다 팽개치고 다 내버려두고 혼자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후련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두 분은 너무나 깊고 또 막역한 사이였고 상대방도 우리 1번 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1번 분을 아주 깊게 좋아했기 때문에 2주차부터는 슬슬 헤어진 지 2주차가 됐는데도 우리 1번 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헤어질 거야. 진짜 헤어질 각오를 하고 헤어졌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1번 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다 보니까 본인도 괴로워하는 것이 2주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슬슬 미련이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연락은 먼저 올까요? 연락이 먼저 온다면 언제쯤 오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연락도 2주차에 접어들 때쯤 상대방에게서 먼저 올 수가 있겠다. 카드를 보시면 2주차에 나와준 이것이 연인 카드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시 마음이 불타게 되어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참을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유독 이성적이고 냉랭하고 조금 참을성이 있는 경우에는 2주차에도 이미 강하게 미련이 올라왔어도 간혹가다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한 3주에서 4주차? 한 달 차 정도 계시면 그때까지도 우리 1번 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가슴이 계속 아파오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1번 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해요. 지금 이 에이스 디스크 카드나 이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1번 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줄여보려고 이별을 받아들여 보려고 예를 들어 애써 일을 좀 바쁘게 만든다든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다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일부러 더 집중을 하려고 막 불태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부러 더 애써 노력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별 후에 상대방이 정말 싫고 아예 일말에 진짜 정이 아예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굳이 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1초 만에 다 잊어버리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번 분에게 미련이 있다. 말하자면 미운정이 들었다. 지독한 애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유독 막 친구들도 더 만나고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도 일부러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SNS나 카톡 같은데 그 사람이 전시를 하게 된다 해도 우리 일본 분들께서는 절대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발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발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1번 분에 대한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런 요소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상대방이 프사가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일까? SNS에 이런 거를 업로드했는데 어떤 의미일까 하는 식으로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요. 멘탈 꽉 붙잡고 연락이 먼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현재 상태는 어떠할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설마 다른 여자가 생겼나? 다른 남자가 생겼나? 이성관계까지도 한번 점쳐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조금 치워두고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성관계는 어떠한지 지금 현재 그분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이 두 카드가 서로가 매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헤어짐 이후에 후련하기도 하고, 너무 우리 일본 분과 사귀면서 그동안 너무 잦은 싸움이 있었고 감정 소모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후련하기도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대요. 요 4 완드 카드랑 퀸 펜타클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먼저 퀸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 속 인물이 굉장히 편안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기도 하는데, 상대방도 이별 후에 이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는 있어요. 굉장히 씁쓸한 모습이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마음을 잘 추스리려고, 가슴이 아파도 그 감정을 잘 추스리려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 당장은 혼자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튀는 행동 없이 고요하게 혼자 지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타로에서 숫자 4, 숫자 4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안정감을 뜻하기도 해요. 마치 안정제를 먹은 듯이 안정적인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당장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일본 분과 너무 지지고 볶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안함도 절대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폭풍 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일본 분들은 지금 워낙에 결과가 좋기 때문에 뭔가 해석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편안해요. 별로 거슬릴 게 없는, 그렇게 막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너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러워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무난하게 괜찮은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제가 두 분 관계가 애증의 관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되게 반복적으로 싸우고 막 서로 막 욕까지 박으면서 되게 안 좋게 끝난 커플들이 재회하기가 어려울 거란 편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서로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되게 서로 합의하에 좋게 이별했던 경우가 싸우고 이별한 경우보다 오히려 재회 확률은 낮다는 그런 평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대요. 왜냐면 좋게 헤어진 경우는 진짜 서로 마음을 다 정리하고 미련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별을 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싸우고 조금 홧김에 이별했거나 조금 미운정 고운정 진짜 할 것 없이 지지고 볶아서 미운정 다 들고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짜증나기도 하고, 그 짜증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지금 그 사람과의 연애를 실패적으로 끝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다시 잘 꾸려나가 보고 싶다, 뭐 그런 일종의 오기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헤어진 경우보다는. 그러니 진짜 안 좋은 말 하고 안 좋게 깨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희망을 잃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 알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 이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성관계에서도 별다른 흠은 보여지지 않았어요. 진짜 만약에 뭐 바람을 피웠거나 그 사람이 환승이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환승한 사람과도 별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도 했어요. 진짜 환승이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서 너네가 잘 사나 보자, 잘 되나 보자 라는 진짜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복수심 같은 것도 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별 당하신 분들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잘 지내지는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슬슬 안 맞는 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방이 연애 문제에 있어서 혼자만의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도 내 마음이 도대체 뭔지, 일본 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헤어지고 싶은 건지 조금 갈팡질팡한 상황이고, 또 상대방은 내가 만약에 먼저 연락을 하면 우리 일본 분께서도 이해하고 받아주리란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손만 내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고민스러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곧바로 연락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장 연락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일본 분 때문에 싱숭생숭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징조라고 보이고, 그리고 또 현재 이성관계에서 데스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런 카드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성관계에서 데스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데스 카드는 만약에 상대방에게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었거나 뭐 여사친, 남사친, 뭐 심지어는 그냥 지인이다 했던 그런 분들까지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청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상대방께서 일본 분과의 이별 후에 조금 현타가 왔다.
이별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와도 컨택하고 싶지 않고 연락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볍게 연락하던 이성이 있었다고 한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식으로 연애 자체에 대한 현타가 오셨기 때문에 이성이나 뭐 남사친, 여사친들과의 관계까지도 당분간은 아예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승당하셨거나 다른 이성이 지금 있다고 해도 타로로 봐서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새롭게 만난 이성과 1번 분을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1번 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1번 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상대방은 복잡한 마음이 되는 거겠고요. 진짜 여러모로 너무 좋은 결과이고 이 결과 자체가 대회를 진짜 떠먹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애증 관계에서 정말 지겹도록 싸우고 깨졌다 붙었다 했던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재회하기는 더 난이도는 쉬웠던 것 같아요. 좋게 헤어지고 마음 싹 정리하고 끝낸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안 좋게 헤어졌다 해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폭풍이 좀 더 빨리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강하게 미련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조언까지도 추가 카드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리를 좀 하고요. 추가 카드 볼게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네 카드가 어떻게 보면 전부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SNS에 뭘 올리든 카톡 프사에 뭐를 티내든 음악을 뭘 올리든 먼저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요 월드 카드랑 요 여사제 카드를 조금 엮어서 같이 해석을 해본다면 요 월드 카드는 해탈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번 분께서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해탈을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1번 분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또 매지션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1번 분께서 하던 일을 좀 더 바쁘게 하시거나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집중을 해보신다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조금 집중을 해보신다든지 하셔서 조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재회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도 받고 재회도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려볼 수가 있겠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요 10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좀 고진감래다. 내가 조금 딴짓을 하면서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그 사람을 굳이 하루하루 기다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그냥 현명하게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이 사과가 나한테 알아서 굴러 들어올 것이다. 상대방이 알아서 나한테 연락을 해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재회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을 없앨수록 상대방은 나한테 이끌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뭔가 조금 미신 같기도 한데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루하루 카운트하면서 그 사람을 오매불망 기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에도 현명함을 잃지 말라. 그 사람을 기다리기는 하되 머리는 차갑게 유지를 하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 이별을 차라리 우리 1번 분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보라는 그런 대담한 조언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해내실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세뇌라도 해가지고 너는 어차피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어차피 내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어차피 걔는 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기다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세뇌를 시키면서 기다려보신다면 재회 자체는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실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기다린 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기다린다는 생각을 아예 지우세요.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아예 지우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외로워졌을 쯤에 조금 여자를 만나고 싶다,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쯤에 좀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의 여유? 준비 같은 게 됐을 때 예전 애인인 1번 분이 슬슬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헤어진 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말쯤? 한 6월쯤에 5월이나 6월쯤에 연락이 안 온다면 먼저 한번 넌지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그 사람은 오히려 반가워할 수 있고 재회에는 좋은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약에 용기가 안 난다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만약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안 온다면 먼저 해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돌아오게 될 수도 있을 거란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이 고진감래 후에 큰 기쁨을 위해서 조언대로 한번 따라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타로 결과 참고하셔서, 워낙에 이번에 좋은 결과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대로 재회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상황이 안 따라줘서 두 분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된 케이스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보이는 매지션 카드는 전문가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상대방 또는 우리 2번 분께서 일이 너무 바빴다든지 아니면 수험생이시거나 연애와 자신이 하는 일을 병행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바쁘셨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랑과 자신의 일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무척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5 원드 카드도 그림을 보시면 그림 속의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투닥투닥 다투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 또는 나의 자아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자아끼리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서로 아직 좋아하는 마음은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일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장거리라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서로 지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서로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면서 연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도 헤어짐 이후에 좀 바쁘게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성격상 외로움을 굉장히 잘 타는 성격이신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의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야 괜찮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외로움을 타게 된다고 보여요. 이 4 디스크 카드 같은 경우에도 타로에서 숫자 4는 익숙함, 안정감 그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익숙했던 거에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질을 보이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익숙했던 전 애인인 이번 분께 돌아가고 싶어 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인 것 치고는, 조금 감성적인 성격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후폭풍이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정말 연락을 안 하고 좀 참아보겠다는 황소고집이신 건지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결국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지 1주 차에는 정말 괜찮다가 2주 차에는 조금 힘들고, 특히 2주 차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게 된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졌다든지 뭔가 기타 일이 안 풀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순간 그렇게 힘들 때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이번 분이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된다고 해요. 아마 그 계기를 시초로 해서 3주차, 4주차 헤어진 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술을 좀 드시는 분이라면 정말 술 없이는 못 견딜 만큼, 만약에 술을 좀 못 드시는 분이라면 매일을 눈물로 지새울 만큼 한 3주차쯤 되면 이번 분과 헤어진 거에 대한 엄청난 후회감, 후폭풍이 밀려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있을 때 소중함을 몰랐구나, 이번 분이 내 곁에 있을 때의 소중함을 몰랐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굉장히 큰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께서도 차라리 상대방한테 너 지독하게 마음고생 좀 해보고 정신 좀 차리고 와라 하는 식으로 좀 일부러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절대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바쁜 척하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나한테 잘 맞춰져 있고 익숙했던 우리 이번 분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연락은 과연 먼저 올까? 아니면 내가 먼저 시도해봐야 할까?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까 하는 연락운도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카드들만 이렇게 어떻게 쏙쏙 골라서 나와줬는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주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함을 다시 찾게 된다는 숫자 4 카드가 또다시 출연해주기도 했고, 이 6컵 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번 분과 함께했던 예전에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다시 회상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9 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 붙여서 비슷한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아까 봤었던 이 윗 라인하고 또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마지막에 보이는 나이트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보시면 이 기사님이 칼을 하나 들고 말을 타고서 엄청 결연하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거는 우리 이번 분께서 대쉬 받다, 누군가에게 스카우트 당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헤어짐 이후에, 또는 만약에 이번 분께서 그분을 붙잡았던 전적이 있으셨다면 마지막으로 붙잡은 지 잘하면 3주차지만 타로 결과로 봐서는 헤어진 지 한 달 차쯤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좋은 편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먼저 연락하려고 드릉드릉하지 마시고 조금 참을성 있게 기다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번 분 눈에는 상대방이 엄청 냉정하게 보여지고 나 따위를 붙잡아주지 않을 거야, 절대 먼저 연락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우리 이번 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황은 더 나은 상황일 수 있다고 보이니까, 정말 서로 만나면서 깊은 애정을 나눴다면, 서로 사랑했음을 확신한다면, 적어도 만날 때에는 서로 사랑했음을 확신하신다면 분명 상대방도 이번 분께 많은 정이 들었을 것이고, 그때 이번 분에 대한 생각을 쉽게 잘라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더 많이 힘들어할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란해하지 않으신다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기다린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상반기에는 조금 기회가 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동안에는 그 사람이 한번 이번 분께 안부차 연락이나 해볼까? 뭐하고 지내나 궁금하네? 하는 식으로 조금 호기심을 일으킬 기회가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막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좀 마음을 놓고 계시다가 좀 여름이 시작될 쯤 하반기부터는 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나한테 찔러보기 식으로라도 연락을 좀 해올 수 있을 것 같네? 하는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반기부터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기다려봐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 온다면 하반기에 한번 먼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그 사람은 생각보다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연락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참고로 여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 나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못 지내고 있을까? 또 현재 이성관계는 어떨까? 설마 벌써 다른 여자가 생겼을까? 다른 남자가 생겼을까? 현재 이성관계까지도 함께 점쳐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잠깐 치우고 미리 뽑아본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현재 상황 2장, 현재 이성관계 2장. 어떻게 보면 이분은 굉장히 자신만의 고집이 있고 조금 마치 아빠 세대처럼 조금 보수적인 면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한 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좀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번 분과 이별한 후에도 자신의 결정이 맞다고 빡빡 우기면서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애써 괜찮은 척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8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 쌓아놓은 컵들을 뒤로 하고 여행자가 새로운 여행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쌓여있는 이 컵들은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이나 공들여 쌓았던 추억들, 그런 것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현재 이별했음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쌓았던 추억이 정말 기뻤고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상대방도.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공들여 쌓았던 추억들을 뒤로하고 떠나가야 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써 이 추억들을 뒤로하고 눈 감으려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아마 상대방 마음도 만신창이일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티를 좀 안 낼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관계에서마저 이 퀸컵 카드도 마음속은 만신창인데 겉으로는 애써 좀 괜찮은 척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마치 연결이 되는 듯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상대방은 지금 이번 분과의 이별 후유증을 극복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아마 웬만해서는 현재 다른 이성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랄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번 분을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랑 한번 연락이라도 해볼까? 다른 이성이랑 한번 연락이라도 해볼까라는 고민 정도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스쳐가는 고민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 이번 분을 잊기 위한 목적이 될 뿐이라서 당분간은 이분도 쉽게 다른 이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환승이별 당했거나 좀 상대방이 바람펴서 떠나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환승했을 때는 그 새로운 이성이 좋다고 이렇게 떠나갔으면서 조금 그 새 이성과 깊게 만나볼수록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퀸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현실은 그지 같은데 남들에게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거,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거든요. 왜 말하자면 SNS 같은 데에서 일부러 커플 사진을 마구 좀 과할 정도로 티를 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용히 잘 사귀는 커플들보다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좀 겉으로는 잘 사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조금 그렇게까지 잘 사귀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잘 사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속빈 강정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좀 더 큰 트러블이 일어날 때까지, 깨질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나이트컵 카드도 이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옆에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데를 보고 싶어하고 한눈을 팔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환승한 경우에도 환승한 그 새 이성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이성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있는 사람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승 이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꽤 좀 안 좋게 말하면 바람기가 있으신 것 같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뭐 그런 느낌까지 들어서 솔직히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이 너무 아까운 관계이기도 해요. 상대방보다 이번 분이 너무 아깝고 조금 따끔한 얘기긴 하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이실 수는 있겠지만, 환승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그런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더라도 아마 절대 꽃길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참고로 여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빨리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폭풍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조언 카드도 추가로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치워두고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아까도 두 분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황 때문에 이별했을 수 있다는 5 완드 카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5 소드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은 아직 서로가 다 남아있는데
난감한 상황이 있어 쉽사리 다시 만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요 킹 원드 카드도 얘랑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요 킹 원드 카드는 보시면 이 그림 속 인물이 딱 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듯한, 한쪽 머리를 손으로 짚고 고민 때문에 매우 골아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킹 원드 카드 또한 어떤 상황을, 상대방도 우리 이번 분께서도 어떤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마음처럼 변화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각자가 다양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요 나이트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께서 조금 사랑 못지않게 자신의 일상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금 연애를 할 때 계산적인 부분이 있는 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번 분과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일상과의 경계가 막 모호해질 정도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랑꾼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신 것 같고, 나름대로 연애 못지않게 자신의 삶도 잘 꾸려나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번 분에게 다 맞춰주고 다 헌신하고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연애를 하지는 않고 조금 계획적인 사람이다,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 퀸소드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묶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특정한 상황이 정확히 해결이 되거나 해결할 의지가 있거나 해결할 가능성이 보여져야지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다시 상대방도 우리 이번 분께서도 찝찝함이 없이 마음을 열고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재회에 성공하게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거리 커플이라 지쳐서 멀어졌다 하는 경우라면 그거를 정말 감수하고서라도 서로가 만날 각오가 돼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아예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온다거나, 아니면 두 분께서 결혼을 해서 아예 살림을 합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문제 자체가 또렷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좀 더 확실하게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티내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이 있다, 이거를 붙기 전까지는 절대 연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다 한다면, 실제로 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매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티내고 보여주신다든지, SNS나 카톡에 좀 의지를 나타내신다든지, 반대로 상대방이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금 응원한다는 식의 티를 내준다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이번 분께서는 좀 특이하게도 그런 응원한다거나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약간씩은 좀 티를 내줘야 상대방도 용기를 얻어서 우리 이번 분께 연락을 해올 수 있다고 보이니까요. 참고로 여기셔서 원하시는 대로 꼭 좋은 재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번 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마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도 다 해보고 너무 서로가 밑바닥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3번 분도 그렇고 너무 지쳐가지고 서로 나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이 타워 카드는, 특히 이 타워 카드는 그림의 느낌만 보셔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듯이 서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3번 분도 서로 마찬가지로 이 연애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안 좋게 끝나야만 했던 게, 이 연애를 좋게 이어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나 너무 바보 같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식으로 조금 본인에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유니버스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거를 해탈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다 보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 미련이 없이 해탈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별 후에 어떤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사귀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사귀면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헤어짐 이후에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헤어진 게 후련하고 좋았다면 일말에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아예 희망이 없다고 보기는 또 너무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면이 있고요. 보시면 퐁당퐁당 상대방이 괜찮았다가 후폭풍이 왔다가 괜찮았다가 후폭풍이 왔다가 감정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지금 흐름이 보여져요.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짐 이후 첫 주에는 상대방이 좀 후련했다가 또 2주 차에는 이별 후유증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가 3주 차에는 또 한결 괜찮아지고 3번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덜 나는 듯 싶더니 한 달 차쯤 되면은 또다시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후련하게 다 내다버리고 후련하게 이별을 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정한 주기로 우리 3번분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흐름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 프린스 오브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재회를 가장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 사이에 고정된 문제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변할 수 없는 좀처럼 변화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해 싸움을 하셨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3번분에 대한 미련이 올라왔다가도 만남을 좀 다시 망설이게 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분이 좀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편이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성격이 조금 이성적인 편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좀 평온하게 잘 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3번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3번분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다시 만나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까지도 다다르게 된다고 보이니까 그러한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 그렇게 복잡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있을까? 온다면 언제쯤 올까? 아니면 내가 먼저 시도해봐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서 점쳐보도록 할 건데요.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사실 조금 듣기가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감안하셔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헤어진 지 지금 얼마 안 되신 분들, 일주일 이내이신 분들, 1주나 2주일 이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연락해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다고 해요. 요 8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 8개의 완드가 빠른 속도로 지금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다 내가 시간을 지체할 지금 여유가 아니다. 시간 지체하지 말고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해서 특이하게도 이 3번분의 상대방께서는 보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잘못도 생각이 나고 나중 가서 이렇게 후폭풍이 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선폭풍을 좀 많이 맞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후폭풍이 올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 최대 2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 온다면 빠르게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접기 전에 내가 연락을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재회 확률이 내가 원하는 바를 조금 가지기 수월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사실 상대방도 이별을 하게 된 게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 퀸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서 슬픈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혼자 꽁꽁 숨기면서 주변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고 혼자서만 끙끙 앓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은 조금 자존심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지고 슬프지만 그것을 자신의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나 별로 안 슬퍼 이런 식으로 좀 쿨한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모도 있으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인간관계,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3번 분들은 재회하기가 마냥 쉽지가 않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는 해요.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확률도 좀
희박해 보인다는 결과이기도 한데, 만약에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한데도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만약에 3번 분께서 한번 그분을 붙잡았는데 튕겼다 그러신 분들은 헤어진 지 한 3주차 정도에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상대에게서 먼저 연락은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희박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거니까 참고로 여겨주신다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분은 조금 뭐랄까 자기가 3번 분에게 너무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연인 사이에 조금 져줄 줄도 알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 나이트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재고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공평함을 따진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좋아하면 자기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좀 자기가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성격상 원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재회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조금 슬프게도 우리 3번 분께서 먼저 손을 내밀거나 조금 을의 입장에서 먼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꼬셔야 재회가 가능할 거라는 조금 그지 같은 결과이기는 해요. 근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어쩌겠어요. 만약에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기다린 지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타로를 보시고 용기를 얻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먼저 넌지시 안부를 묻는 식으로 연락을 해보신다면 그것을 시초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보여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사뭇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운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조금 나서서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로 알아주신다면 좋겠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현재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현재 상태랑 설마 벌써 다른 여자가 생겼나? 다른 남자가 생겼을까? 하는 현재 이성관계까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미리 뽑아본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태 2장, 이성관계 2장. 먼저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었던 요 8 원드 카드가 또 똑같이 출연해 주었죠. 그리고 5 컵 카드가 지금 출연해 주었는데, 보시면 컵이 몇 개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굉장히 쓸쓸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여지죠.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자기가 이별하고 나서 후유증도 깊고 상처받고 있고 조금 선폭풍을 굉장히 빠르게 맞고 있다는 식으로 아까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무한한 우울함을 아주 빠르고 깊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우울하고 있을 상대에게 먼저 넌지시 3번 분께서 연락을 하고 달래주다 보면 재회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풀리고 있어서 우울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아마 중간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이성과 좀 안 좋게 풀렸다든지 대차게 싸움을 했다든지 해서 좀 굉장히 여러모로 지금 삶이 팍팍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번 분께서 그럴 때 넌지시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런 작은 성의가 이 사람에게는, 지금 매우 약해져 있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마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생일을 앞두고 있거나 생일 살짝 지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좀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 거 보내면서 생일 인사를 건네게 된다면 이 사람은 생일도 매우 거지 같은 생일을 좀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운이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척 좀 다가가는 작전을 써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성관계까지도 살펴본다면 이 사람은 뭔가 연애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애에 대해서 조금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지금껏 그 사람은 연애 경험이 솔직히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3명 정도는 좀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도, 썸일지라도 2-3명 이상은 좀 스쳐 지나가 본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연애 경험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소울메이트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를 하더라도 자꾸 이게 완전히 오래가지를 못한다고 해야 될까? 너무 오래가지를 못하고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가벼운 연애랄까? 너무 역할놀이 같은 연애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까지의 연애가 좀 다들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서 현타를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당장은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는 다른 이성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다음에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조금 미래의 배우자라고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만큼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안정적인 상대를 찾고 싶으신 건지, 말하자면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그게 너무 싫다는 것 같아요. 이별을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 게 싫다는 뜻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딱히 다른 이성은 없지만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3번 분께서 다가갈 때도 참고로 여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번외로 만약에 좀 상대가 바람을 폈거나 환승이별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상대방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늦바람이 든 건지 여러 이성과 동시에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누구와 사귈까, 이렇게 누구에게 정착을 할까, 이렇게 재고 있는 듯한, 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3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에 비해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로를 떠나서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3번 분들께서 너무 그 사람의 앞에서 을의 입장을, 보험의 입장을 자처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기는 하겠죠. 근데 사실 오늘 점괘가 조금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잘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재회를 하려면 목마른 내가 연락을 일단은 해야 된다. 그렇게 재회를 성공하게 된다면, 재회를 하고 난 이후에 좀 밀당을 시도해 보신다면 재회 이후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회 이후에 대한 내용도, 재회 이후에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이번 달에 한번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봐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흔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폭풍을 좀 더 빠르게 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 카드도 추가로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좀 하고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아까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도 조금 연결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조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3번 분께서도 그 사람과의 재회를 원한다면 정말 보통 각오로 임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왕 재회를 할 거라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또다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지라도, 또다시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다시 재회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종의 오기나 복수심 때문인 건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진짜 복수심 때문이라면 막상 복수를 목적으로 재회를 한다고 해도 한 번뿐 본인의 마음도 다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이 연인 카드에서처럼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다 지우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 심리나 기대하는 마음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재회 성공률 자체도 높지만 재회 이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보인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조언일 수도 있겠죠. 기대할수록 내가 더 상처받게 될 거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재회를 시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울면서 매달려줬으면 좋겠다, 땅을 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다가가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또다시 그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식스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함께할 자신이 있는지, 정말 그 사람과 끝까지 갈 자신이 있는 건지 조금 되묻는 듯한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마냥 재회를 바라시기 이전에 조금 정말 이 사람과 재회를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 이번 핵심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이번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냥 속 시원한 그런 결과는 아니기는 하지만, 또 너무 마냥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현실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참고로 여기셔서 최대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3번 분에 대한 해석도 모두 마치고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가장 상대방께서 뭐랄까 성격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도 해서 저도 처음에는 재회 가능성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상대방은 그런 냉정한 성격이신 것 치고는 4번 분에 대한 그리움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상대방이 자칫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애초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연애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조차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고 그만큼 4번 분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왔던 것이 맞고 그리고 보면 여전히 4번 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 투 완드 카드가 보여지기도 했는데 뭐랄까 상대방은 우리 4번 분과 성격 같은 게 매우 잘 통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연애 경험이 좀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4번 분과 가장 잘 맞았고 통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당시에는 냉정했지만 시간이 좀 흐를수록 우리 4번 분만한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도 자기가 굉장히 냉정하고 좀 그런 성격인 걸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만큼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헤어질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4번 분과 헤어지면 나중에 다음 사람을 만나도 4번 분만큼 내가 좋아할 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뭔가 두 분께서 뭔가 안 맞아서 헤어졌더라도 결국 어떤 오해나 갈등 같은 것들이 풀려나고 재회를 하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만약에 4번 분께서 그분을 붙잡은 적이 있었더라면 마지막으로 그분을 붙잡은 지 한 2주 차부터도 2주차, 3주차 이때가 가장 후폭풍이 강하게 올라올 거라는 시기로 보이기도 해요. 1주차에는 그래도 자기가 헤어짐을 결정했으니까 좀 냉정하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만 2주차, 3주차부터는 우리 4번 분을 내가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상대방도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에 아직은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많이 4번 분을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또 아무렇지 않게 솔직한 마음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편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마음을 먹으면 먼저 연락을 해올 법도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연락운을 추가 카드를 뽑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헤어진 지 좀 오래되셨다. 기다린 지가 오래되셨다. 뭐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기다리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초반쯤 한 번 재회의 기회가 있을 거라 보이기도 하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정말 4번 분과 결혼까지 갈 생각으로 재회를 제안해 올 수 있을 거라는 결과이기도 해요. 아주 사랑의 결실을 맺을 듯한 그런 운세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연락이 상대방에게서 먼저 올까? 아니면 내가 먼저 시도해봐야 될까 하는 부분도 바로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추가 카드 뽑아볼게요. 후폭풍이 그렇게 빨리 찾아오는 것에 비해서는 인내심이 좀 있는 편이신 것 같네요. 세븐컵 카드나 나인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되게 복잡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4번 분에 대해서 좀처럼 잊혀지지를 못하고 뭔가 좋은 기억도 떠올랐다가 안 좋은 기억도 떠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처럼 4번 분을 잊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좀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4번 분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깨닫게 되는데 한편으론 그 사람의 이성의 끈을 아직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연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의외로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경우에는 한 3주 반에서 헤어진 지 3주 반에서 한 달 차 정도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지 3주 반에서 한 달 차까지는 기다려봐야 또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줘야 상대방도 확신을 얻고 연락을 해올 수가 있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기다린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슬슬 그 사람을 포기할까 싶을 때, 마음을 슬슬 완전히 접어버릴까 이렇게 포기할 때쯤에 한번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연락운이 보여지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은 기다린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재회운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다려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와준 9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즐거움, 기쁨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시는 4번 분 입장에서는 뭔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나긴 기다림 끝에 오는 달콤함이 그 기쁨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특히나 이분 성격상 워낙에 객관적이시고 좀 냉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연락을 해줬다는 것 자체도, 그 자체에서도 4번 분은 큰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를 하고 기다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상대방은 애초에 자기가 확실하게 마음을 먹기 전에는 그 누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4번 분께서 먼저 연락하거나 설득을 시도하려고 해도 이 사람 스스로가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현재 상태는 어떨까? 잘 지내고 있을까? 못 지내고 있을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설마 벌써 다른 여자가 생겼나? 다른 남자가 생겼나? 현재 이성관계까지도 또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뽑아본 카드로 한번 볼게요. 현재 상태 2장, 이성관계 2장. 역시나 우선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만약에 직장인이시라면 일에 매진하고 있고, 공부하는 분이시라면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것이고, 각자 하는 일에 따라 많은 매진을 하고 있고, 또 굉장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 식스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괜히 굉장히 완벽한 사람 같기도 해요. 좀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좀 냉랭하고 겉으로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해서 조금 확실히 뭔가 차가운 이미지? 차가운 인상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성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게 다른 이성을 급하게 그렇게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요 5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 4번 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좀처럼 만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했더라도 잘 안 됐을 수 있다. 좀 연애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이 현재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도 연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요 식스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자기는 결혼할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볍게 만났다가 어차피 헤어질 상대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다음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정말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 4번 분과 재회를 한데도 비슷한 마음으로 재회를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분에게도 아마 재회를 하게 된다면 나와 결혼까지 갈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협상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애초에 상대가 바람을 피셨거나 환승이별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 완드 카드는 뭐랄까 그 4번 분의 상대방께서도 자존심이 매우 세고, 그리고 그 환승에서 만난 새 이성도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조금 누구 하나 져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밖의 말다툼도 굉장히 많아지고 조금 예상 밖의 삐걱대는 관계가 예상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환승해서 가버렸어도 결코 천년만년 얘네가 행복하게 지낼 리는 없다.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점. 분명히 사귀다가 언젠가는 트러블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게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조금 그 두 분이 언젠가 파멸을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새롭게 만난 이성 그분이 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돈 나갈 일도 많아져서 이 상대방이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성 때문에.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이성을 한번 만나봄으로써 오히려 그 새 이성과 또 자신과 가치관이 좀 비슷했던 4번 분과 그 둘이 좀 비교가 되면서 4번 분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환승이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의 진정한 가치를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환승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분들은 현재 딱히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이성이 있다고 한들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알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후폭풍을 좀 빨리 일으킬 수 있을까? 조금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재회를 앞당길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 카드도 추가로 뽑아보려고 해요. 조금 치워두고 좋은 카드 뽑아볼게요. 역시나 그 사람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연애를 할 때도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경향이 있고 조금 보수적인 면도 있어서 애초에 결혼할 사람을, 내 배우자 삼을 사람을 찾기 위해 연애를 한다는 좀 가치관이 강해요. 나머지는 그런 가벼운 오락성 연애는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커요. 그리고 타로에서 이 숫자 4 카드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감?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기도 해서 뭔가 가족이 될 사람을 나중 가서는 가족이 될 일원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연애를 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 네이브 소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현실적인 인물, 이 5 펜타클 같은 경우에도 실리를 따지는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만약에 연락이 오거나 두 분께서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그냥 연락이 닿았다고 바로 땡이 아니에요. 바로 재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결혼까지 가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4번 분께서도 대화를 할 때 나는 충분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고 나도 너와 결혼까지 갈 생각으로 재회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어떻게 진로를 꾸려 나갈 것이고 너랑도 어떻게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러한 조금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서로 대화를 나눠보시면 상대방은 더 4번 분께 이끌리고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뭔가 4번 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조금 계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가 배우자 삼을 사람이다라고
점 찍고 나면 4번 분을 점 찍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줄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조금 냉랭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 면모가 있더라도 원래 조금 객관적인 성격이구나, 조금 실리를 따지는 신중한 성격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고, 오히려 그게 우리 4번 분에게는 살아가면서 조금 이 사람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요. 이 사람이 4번 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좀 좋은 조언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마냥 4번 분을 우쭈쭈 해주고 이렇게 달래만 주는 그런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조금 채찍질을 할 줄도 알고 또 적절하게 이렇게 조언해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 조금 야무진 사람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아빠 같기도 해요. 아빠나 엄마 같기도 해서 우리 4번 분께서도 그런 그 사람의 그대로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먼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많이 좋아하는데 성격이 나와 너무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먼저 재회를 고려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굳이 어떤 행동, 어떤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내가 뭐 그 사람을 설득을 한다든지 내가 프사를 바꾼다든지 어떤 노력이나 발광을 막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기 전에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딱히 후폭풍을 빨리 일으키게 할 만한 어떤 꼼수가 먹히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 조언 카드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 안 먹혀 하는 듯한 결과고, 그러니까 조금 정직하게 그냥 그 사람이 마음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보아라 라는 조언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그냥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만히 기다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할 일 하면서 가만히 추이를 지켜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4번 분에 대한 해석도 모두 마치고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마냥 좀 좋지만은 않을 그런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 입으실 것 같다 하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 만약에 좀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당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 다른 이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세븐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번 분과 그 사람 사이에 무언가 어떤 제3자가 끼어들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더라도, 환승을 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뭐랄까 두 분 주변에 어떤 두 분을 방해하는, 두 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다른 인물이 자꾸만 거슬리게 했었다든지, 만약에 같은 직장을 다니셨다 하면은 직장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조금 제3자나 제3 요소 때문에 두 분 사이가 방해를 받았을 수가 있겠다. 근데 요 세븐컵 카드까지 보면은 솔직히 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좀 더 이득이 될까, 이익이 될까를 좀 재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환승이별 당하셨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새롭게 만난 이성하고 우리 5번 분하고 상대방이 둘 사이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괘씸한 결과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후폭풍은 아주 진하게 와요. 뒤쪽에 나와준 요 카드나 또 요 나이트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지금 상대방에게 뒤늦게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 카드 자체도 재회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요 나이트 완드 같은 경우에도 요 기사님이 말을 타고 불길을 헤치고 막 나아가듯이 뒤늦게서야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우리 5번 분을 다시 찾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좀 이렇게 괘씸한 생각을 하다가도 나중 가서는 우리 5번 분의 소중함을 결국 깨닫고 후폭풍을 어떻게 보면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가장 크게 맞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은 아마 괘씸하게도 그냥 새로운 다른 사람을 만날까? 아니면 재회를 해야 될까? 하는 식으로 지가 막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이후에 또는 5번 분께서 상대방을 한번 잡았던 전적이 있으셨더라면 그분을 마지막으로 잡은 지 한 3주차쯤부터 그 사람이 이제 슬슬 근질근질 하면서 우리 5번 분을 엄청나게 그리워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점점 시작되어서 3주차부터 4주차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미련은 심해진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헤어진 뒤에 초반에 5번 분께서는 그 사람을 미워할 대로 다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뒷북을 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괘씸하네, 뭐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래?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은 올까?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면 내가 먼저 해봐도 될까?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까 하는 것들도 추가로 카드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추가 카드 뽑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좀 더 덧붙일 설명이 있었는데, 만약에 헤어진 지 조금 오래되셨다. 기다린 지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중간에 다른 이성을 만났다가, 만나서 5번 분과 좀 비교도 해보고, 다른 이성과도 실컷 만나보고 하다가, 결국 5번 분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를 좀 깨닫고, 뒤늦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락운으로 돌아와서 연락운 같은 경우에는 헤어짐 직후에 거의 일주일 안으로 한 번쯤은 상대방에게서 찔러보기 식으로 연락이 한 번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진지한 연락이 아니고 우리 5번 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찔러보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마음을 동요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연락을 받아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연락을 했다고 해서 덥석 그거를 물고 다시 만나자. 내가 다 잘할게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은 5번 분을 더 만만하게 보고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찔러보기에 절대 반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독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헤어짐 이후에 3주차부터는 굉장히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해요. 또 달 카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3주차쯤 되면은 5번 분이 그립기는 한데 5번 분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5번 분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내가 다가갔다가 까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5번 분의 기분이 어떨지를 자기 식대로 막 예측하고 궁예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예측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좀 까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신 건지 정말 끝내 연락을 시도하기가 망설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5번 분들 상대방께서도 정말 참다 참다 이렇게 나이트 원드 카드처럼 참다 참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리움이 폭발을 해서 헤어진 지 또 마지막으로 잡으신 지 한 4주차 정도쯤에 한 달 차쯤에 5번 분에게 참다 참다 연락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그 사람이 도저히 자신감을 얻지 못해서 연락을 계속해서 망설인다. 한 달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연락이 도저히 안 온다 싶으시다면 그때는 한 달 차 이후에는 5번 분께서 넌지시 먼저 연락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단지 좀 까일까봐? 이미 5번 분이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한 달 차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연락을 시도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안에 그냥 상대방에게서 찔러보듯이 안부차 연락하듯이 이렇게 안부를 묻듯이 연락은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기회를 재회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을 거라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뭔가 대화를 좀 끊기지 않게 계속 조금 질문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보시고 맛있는 사진이나 좀 그 사람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물어나가면서 그 사람과 처음부터 친구부터 지인부터 모르는 사이부터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재밌는 애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재회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얘기, 재밌는 사진 위주로 톡을 이어나가면서 호감도를 조금씩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연락을 이어나간다면 연인으로서의 재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생각하시는 상대방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못 지내고 있을까? 설마 벌써 다른 남자가 생겼나? 다른 여자가 생겼나? 현재 이성관계까지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뽑아둔 카드로 한번 볼게요. 현재 상태 2장, 현재 이성관계 2장. 지금 그 사람은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뭐랄까,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거를 포기를 했다든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좀 돈 나갈 일이 많았다. 예상치 못한 그런 힘든 일이 생겨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로 잘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좀 암담한 시기일 수 있겠다고 보이고, 뭔가 코로나 시대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던 일이 그거랑 좀 관련해서 꼬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현재 이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서도 조금 듣기 싫은 말이 나오게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문란한 느낌의 카드들이에요. 지금 세븐 펜타클도 그렇고 텐 펜타클도 그렇고 여러 이성과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이성과 연락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도 이 상대방이 좀 외로움을 잘 타고 솔로로 지내는 어떤 순간을 그 한순간도 좀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다고 보여요. 사실은 굉장히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븐 펜타클로 보아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애정 결핍 같은 게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깊은 연애를 해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깊게 다 줘도 내가 버림받을까봐 조금 실패된 연애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가벼운 연애만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을 깊게 좋아하게 됐을 때 그 리스크를 지는 게 싫으니까 일부러 자꾸 가벼운 연애만 하고 조금 회피하고 도망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정말 못 말리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 같기도 해요.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5번분이 이 상대를 만나면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은 5번분 없이는 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결국에는 5번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5번분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상대가 깨닫고 소중함을 깨닫고 올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본다면 좋을 것 같고 찔러보기식 연락 절대 받아주시면 안 되고 강경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폭풍을 좀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조언 카드도 추가로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역시나 제외하는 그 자체보다는 제외 이후가 가장 문제이기도 하고 단순히 제외를 하면 땡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텐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5번분께서 그 사람과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재회하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현실감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현실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보이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라면 만약에 찔러보기식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거를 덥석 받으려고 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장난질에 이 손에 놀아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이니까 조금 냉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요 에이스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5번 분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 사람을 이왕 이번에 헤어진 거 이번 기회에 호되게 혼을 내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절대 연락 먼저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때까지 그 어떤 콩고물도 남겨주지 마시고 떡밥을 뿌려주지 마세요. 정말 냉정하게 나는 너랑 지금 진짜로 영영 헤어질 수도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지니고 계셔야지 그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해요. 원래 조금 연락도 안 해보고 떨어져 있는 일정한 시간을 가져봐야 상대도 우리 5번분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 5번분께서는 조금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감정을 추스리시고 자신을 좀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나에게 어떤 점이 부당했는지, 또 장점은 뭐였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리스트로 정리를 해보면서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나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해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 하나로 마냥 재회를 간절하게 막 그 사람을 오매불만 기다린다는 생각보다는 냉정하게 내 위주로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쉽지는 않겠죠. 이 네이브 펜타클 카드도 이 그림 속 인물이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 5번 분들께서는 마음이 진짜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재회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인 상태인 거죠. 단순 재회를 하는 것보다는 부디 그 사람이 좀 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와줬으면 참 좋을 텐데 바람이 아무래도 가장 클 거고요. 적어도 한 3주에서 한 달까지는 그 사람을 아예 내가 머릿속에서 지운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그렇게 내 거 할 일 하면서 지내다 보면 알아서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아예 좀 시간을 순삭시킬 수 있도록 아예 바쁜 일을 만들어서 바쁘게 지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좀 후폭풍이 빨리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딱히 딱히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사람한테 절대 먼저 연락은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미련 있는 티만 안 낸다면 좋을 것 같고 푸사나 사진이나 SNS나 그런 거는 그 사람한테 미련을 티내는 것만 아니라면 오히려 활발하게 잘 지내는 모습, 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과 연애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지냈던 마음을 조금 힐링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좀 가족들에게도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좀 의미있게 기다리는 시간을 채워나가 보신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연락이 와 있을 수 있을 거란 그런 점괘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5번 분들을 끝으로 타로 해석은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봄바람과 함께 찾아올 나의 그대는 누구일까? 올 상반기 전체적인 솔로 연애운을 한번 점쳐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오매불만 그 사람을 기다리거나 가슴 아파하기만 하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이성과도 연락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라는 이유는 꼭 다른 이성과 사귀지 않아도 되니까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활동을 해보라는 의미의 조언이기도 해요. 뭐랄까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사람만한 사람을 내가 나중에 못 만날 것 같아서 그 사람만한 사람을 내가 이 다음에는 못 만날 것 같아서 좀 아쉬워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도 가볍게 이렇게 연락을 해보다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걔 아니어도 나를 좋아해줄 사람은 나를 아껴줄 사람은 이렇게 많구나 한다는 것을 조금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집안에만 계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